금요일이 더 설레고 기다려지는 이유,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매주 금요일 이지의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종 요일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는데 이지혜 기자님 보면 어우 금요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요일이죠. 이지혜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막 금요일이라고 이제 내일 출근 안 한다 이런 즐거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출근이 네. 별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네. 어느 요일이 제일 좀 확실한 어떤 기준이 됩니까? 저는 월요일이 좋아하는데 월요일 아침을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는데 왜냐면 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출근하니까 네. 힘들다고 이제 단톡방에 이야기가 올라오면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 씩 웃죠. 약간 그 악마적인 취미가 있으신데요. 네, 좋습니다. 저는 또 이재 기자님에게 영업을 당해서 네. 지난주에 미션 임파서블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싸워주시다니. 네. 그래요. 뭐 더 이상 스포일러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요. 자, 오늘은 게다가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러 가는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만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편안하게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온 가족이 호불호 없이 보실 수 있는 영화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6월 6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실사판이 나왔군요. 네, 이게 네. 2010년에 이제 D사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3부작으로 나왔고요. 이 D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주류 그리고 안티히어로적인 인물들을 많이 그려왔죠. 슈렉이나 쿵푸 팬더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그랬는데 이 드래곤 길들이기 역시 D사의 어떤 그런 반항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흔히 볼 수 없는 2010년도에 생각해봤을 때 그 당시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에서 나오기 힘든 두 주인공들이 소통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D사의 어떤 정수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워낙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라이브 액션 실사판으로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전 좀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리커닝도 그렇고 네. 미국이나 북미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세계 최초로. 그렇죠. 이번에 드래곤 길들이기도 그렇고. 네. 왜 이러는 건가요? 우린 고마운데 궁금해서. 네, 한국 영화도 아니고. 보통 예전에는 이 한국 세계 최초 개봉 이게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시차 때문에 하루 앞서 우리가 개봉하게 되는 걸 세계 최초 개봉이라고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북미 비교해 보면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드래곤 길들이기도 그렇고 일주일 앞서서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릴로 앤 스티치도 일주일 앞서서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영화 규모가 굉장히 커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규모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인구 규모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러네요. 큰 시장이죠. 네. 여기에다가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 베타 테스터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관객들이 일단 영화를 보고 나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게 봤든 나쁘게 봤든 의견을 피력한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흥행에 어떤 테스터베드로서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특히 다른 이제 시장들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굉장히 엄격하고 자국 영화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상영 위주로 또 애니메이션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흥행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마케팅적으로 분석하기 아주 좋은 고마운 시장인 거죠. 우리가 시장이 비슷하니까 분석이 가능하군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취향이 저는 좀 뭐랄까 좀 높은 기준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자기기나 영화도 그렇고 뭔가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할 것 같은?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한국이 좀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의 정점에 지금 너무 심한 것 있잖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반응이 있다 이러면 아시아는 당연히 물론이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트렌드를 좀 이끄는 그런 영향력은 영화 안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렌드를 앞서가니까 이런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해 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네. 트렌드를 앞서가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렇게 좀 버거운 우리 아재의 어떤 하소연이라고 받아주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작품 드래곤 길들이기 줄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옛날에 애니메이션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는데요? 네, 애니메이션이랑 거의 동일해요. 이 버크 섬이라는 바다 외딴 곳에 있는 섬에서 살고 있는 바이킹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바이킹들은 대대손손 드래곤들을 사냥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 바이킹족의 족장 스토이크의 아들인 히컵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히컵은 다른 바이킹들과 달리 굉장히 마르고 체력도 약해요. 그래서 자기 몸만한 이제 무기들을 드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호승심은 있어요. 드래곤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꼭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목표 하나로 드래곤 사냥에 나서는데 늘 사고를 치고 마을에서는 외톨이 취급을 받아요. 너는 루저야 막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손재주. 네, 자신이 발명한 이제 투척기를 이용을 해서 가장 악명 높은 드래곤인 나이트 퓨리를 잡겠다고 나서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그런데 정말로 나이트 퓨리를 잡아버렸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혼자서 나이트 퓨리를 내가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어 하고 이제 떨어진 나이트 퓨리를 찾으러 갔는데 이 나이트 퓨리를 만났더니 그 악명과는 다르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친구에게 투슬리스, 이빨이 없다라는 이름에 투슬리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우정을 쌓게 되는데요. 이 바이킹 종족은 드래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적대감으로 뭉쳐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이 둘의 우정은 사실상 거의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만 들어도 참 재밌어요. 네. 결국엔 이제 뭐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텐데 네. 우리 드래곤도 인정을 받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난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했지만 어른도 좋아했다면서요? 네, 일단 이 지난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을 때 아바타 같은 애 개봉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아바타에서도 이크란이라는 이 용을 타고 이제 그 나비족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네네네. 동일하게 여기서도 드래곤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그만큼 영화 안에서 아바타만큼이나 비행 액션, 활공 장면들이 많이 차지를 했어요, 분량을. 근데 그 완성도가 어른들이 아바타를 보고도 나는 이크란보다는 투슬리스를 더 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액션씬에서의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슬리스의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투슬리스는 영화를 보시면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이제 분들은 그 투슬리스에게서 자신이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시게 될 정도로 그런 반려동물들의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사실 회사에서 출근하고 힘들 때 그런 고양이 동영상, 강아지 동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잖아요. 보죠.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투슬리스 보면서 이제 다친 마음을 이제 좀 치유하시는 거죠. 어른들도. 네. 어른들에게 치유가 되는군요. 네. 일단 감독이 애니메이션 맡았던 그 감독이에요. 네. 이분이 실사까지. 근데 그쵸. 이게 좀 다르잖아요. 실사 영화를 네. 많이 하신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딘 데블로이스 감독은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은 감독이에요. 디사를 양쪽 모두 왔다 갔다 한 그런 감독이에요. 디사라고 하면 네. 두 애니메이션 명가가 있잖아요. 전통의 디사.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마우스 조상님을 가지고 있는 디사가 있고, 예. 네, 또 한쪽은 꿈의 공장, 꿈을 네. 만들어내는 그 디사가 있는데 이 양쪽 모두에서 굉장히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흥행까지 성공한 애니메이션 대단한 감독이거든요. 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실사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네. 무리는 전혀 없었고요. 뭐 제작진들도 다 함께 참여했고 이게 실사 영화이기는 하지만 일단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제 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 드래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캐스팅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함께했던 제작진들의 그 제작 능력이 여기에서도 유효한 거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 실사화가 됐을 때 우리가 네. 이제 뭐 해리포터를 예를 들면 옛날에 처음에 실사화한다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반대도 했어요. 맞아요. 걱정이 굉장히 컸죠. 나의 환상을 깨지 마라. 네. 나의 해리포터를 깨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투슬리스 드래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환상을 깰까봐 좀 걱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저 역시 그랬는데 사실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네. 캐스팅 발표 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걱정했지만 맞아요. 캐스팅 발표하는 날 그 이 새 주인공의 어떤 원작과의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걸 보고 팬들이 많은 안심을 했거든요. 그랬죠. 이번 영화도 그래서인지 드래곤 길들이가 개봉하기 전에 프로모션을 많이 했어요. 네. 이때 투슬리스가 이제 한국에 내한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내한을 했느냐? 네. 광화문 광장에 이제 투슬리스가 날아다니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제 목격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드래곤을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이 드래곤이 이전의 애니메이션과는 분명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곁에 정말 실제 존재하는 캐릭터처럼 있다라는 걸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영화를 보면 투슬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작 애니메이션보다는 훨씬 더 커졌어요. 한 1.5배 정도 커졌어요. 왜냐하면 성인 남자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크기가 커져야 되고 또 액션이 굉장히 강조되는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여움도 있지만 더 멋있고 용맹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드래곤의 피부 질감이라든지 날개의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크기적으로 형태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투슬리스가 좀 성장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멋있는 모습도 이번 영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했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 일단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드래곤 길들이기를 3단어로 표현해달라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breathtaking, dazzling, wish of bonding. 숨이 턱 막히고 눈부시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 어때요? 잘 표현한 겁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숨이 턱 막히는 눈부신 이런 거는 비주얼적인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감탄일 테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히컵하고 투슬리스가 교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캐릭터 모두 이제 외톨이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연결될 구석이 없었던 인물들이었는데 히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종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루저라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네. 투슬리스 역시 늘 혼자 다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부와의 어떤 접점이 전혀 없고 차단되어 있는 캐릭터였어요. 특히 또 극 초반에 투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을 입어서 꼬리 날개를 한쪽 잃게 되거든요. 그럼 날 수 없다라는 것은 드래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이제 히컵이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다시 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또 이 모험의 말미에 이르면 히컵 또한 이제 투슬리스처럼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핍을 가진 인물들이 이제 함께 의지하면서 우정을 쌓아나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하기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설정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히컵처럼 어떤 좀 결핍을 갖고 있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산업의 풍조였는데 히컵과 투슬리스가 서로 이제 함께 힘을 합쳐가면서 본인의 이제 신체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새로운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열풍을 일으켰고 그것이 현재에서는 소수자나 비주류 캐릭터들이 이제 더 이상 주인공으로 나서는데 어색하지 않게 되는데도 큰 일조를 했죠. 그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재밌게 웃다가 네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지금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음악 함께 하시죠. 드래곤 길들이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Test Driving Toothless 존 파웰의 작곡입니다.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Test Driving Toothless, 존 파웰이 작곡한 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코너죠. 이지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실사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평을 해주신다면. 앞서서 네. 그 사회적인 이야기들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풀어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딘 데빌로이스 감독이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테마가 뭐냐면 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두려움을 다루는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지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무섭죠. 네, 바이킹들이 드래곤을 적대시했던 것도 그들에 대해서 잘 몰랐고 무서웠기 때문인데 이것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히컷과 투슬리스에서 관계에서 알 수 있거든요. 히컷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몰래 훔쳐보다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도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친구 사이에서 우정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존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혐오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한 발 더 물러서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렇게만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드래곤 길들이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것도 좀 날아가는 장면들이 뭔가 이렇게 장대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아이맥스에서 봐야 됩니까? 저는 아이맥스, 제가 너무 아이맥스 추천만 하는 사람 같은데, 이런 영화들은. 아이맥스 집 딸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아이맥스에서 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아, 그래요? 실사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네. 근데 드래곤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 바다, 섬, 배경이 전부 실제 촬영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바람이라던가 하늘이라던가 구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기술이 발전해도 역시 아직까지는 실제가 더 실감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영화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이번에 이제 영화 보려고 미션 임파서블 보려고 예매할 때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극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름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맥스도 있고 뭐 스크린 X, 뭐 네네. 돌비, 2D 네. 이거 어떻게 다 다른 건가요? 보통 특수상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수상영관. 네,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고 선명한 네.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액션이나 스펙터클이 강조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선호하는 그 스크린관이고요. 근데 아이맥스로 상영을 하려면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든 영화를 다 아이맥스로 촬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맥스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라고 하면 아이맥스로 보시는 게 사실 돈 버시는 겁니다. 그게 이득이고요. 스크린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면이 다 스크린인 경우예요. 그래서 3면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정면만 우리가 스크린인데 양 사이드에도 이제 화면이 차다 보니까 훨씬 더 공간감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이 영화도 스펙터클이 강조된 영화에서 주로 이제 상영이 되고요. 돌비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를 강조하는 돌비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사운드를 강조하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돌비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 X와 더불어서 이제 상영관이 많지는 않은데 뭐 음악 영화라던가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돌비 시네마에서 보시게 되면 이래서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가 특별한 영화 그런 영화들이 있죠. 네네. 네, 갑자기 몇 개 영화가 떠오르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드래곤 길들이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뽑은 키워드로 두 번째 영화를 만난다면 뭡니까? 네, 일단 드래곤 길들이기 하면 친구잖아요. 친구. 그럼 우리 또 친구가 중요한 두 번째 영화는 릴로 앤 스티치 실사판입니다. 이것도 실사판인데요. 그래요? 네, 2002년에 개봉한
지사의 애니메이션의 실사화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미션 임파서블 소개하면서 가장 강력한 이제 북미에서의 경쟁작이 릴로 앤 스티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개봉 첫 주말에 역시 릴로 앤 스티치가 미션 임파서블을 누르고 그래요? 최고 흥행작에 올랐어요. 네. 더구나 이제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네.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을 했거든요. 갑자기 릴로 앤 스티치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형님을 네. 누르다니. 톰 아저씨에게는 좀 쓰라린 그런 친구들인데요. 이 릴로 앤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친구, 우정이 중요한 영화이죠. 여기서도 외톨이들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예요. 릴로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 사는 소녀인데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맨날 말썽만 피우니까.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름도 없었어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실험체인데요. 이 실험체가 워낙 강력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은하계에서 추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탈출을 해서 하와이에 이제 불시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지능도 뛰어나고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여기 인간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릴로 곁에 있게 되면서 처음에는 릴로를 이용해서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릴로와 함께 성장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뭔가 서로 약간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요. 네. 아까 그 드래곤 길들이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릴로와 스티치의 아버지가 드래곤 길들이기의 아버지인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네. 그 감독님? 네, 실사판 감독은 다른 감독인데. 그래서 양쪽 뒤를 왔다 갔다 했다 하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스티치 보면 이빨이 네. 울퉁불퉁하고 작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마치 투슬리스 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둘의 히컵과의 관계도 그렇고 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외톨이들끼리 함께 만나서 교감하는 이야기에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626이 네. 스티치가 이제 강아지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아지니까 나 안 위험해를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말썽도 좀 안 부리고 말도 잘 듣고 좀 귀엽고 그래야 네.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름이 스티치냐면 주변을 다 핥히어놔서 이걸 꿰매줘야 된다 해서 릴로가 스티치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말썽쟁이에요. 아이쿠. 네, 이제 유기견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갔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여자아이가 네. 유기견을 안고 있는 그런 포스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귀엽게 보이면 나를 안고 이제 집에 가겠구나 해서 자신의 몸을 좀 변형을 해서 강아지처럼 만들거든요. 귀엽게. 네, 귀엽게. 네. 근데 본성은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스티치를 보고 있으면 네. 7살짜리 아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못 있고 어떻게든 재밌는 일을 찾아서 주변이 초췌하대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이제 말썽을 부리게 되죠. 근데 보고 있으면 이 말썽이라는 것이 되게 또 거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아이들이라면 저럴 수밖에 없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좀 그런 귀여운 사랑스러운 말썽쟁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릴로하고 스티치도 서로 간에 이제 뭐랄까 그 친밀한 감정, 교감 이런 네. 걸 많이 쌓아가겠죠. 네, 특히 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을 잃고 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언니는 이제 릴로 키운다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신경을 잘 못 써줘요. 그러니까 외롭죠.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없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고독을 알고 있는 이 두 인물들이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가 되고 사고만 치는 것 같지만 점점 이제 서로를 돌봐주면서 둘 다 성장을 하게 되고 이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하와이에서는 오하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 보살펴주고 가까이 있는 관계들을 모두 다 오하나라고 통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릴로와 스티치가 점점 진짜 오하나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 놓이는 거죠.
그 이 작품의 애니메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했다고 했고 네. 이번 영화는 실사니까 누가 네. 연출을 맡았습니까? 네, 딘 플레이셔 캠프 감독인데요. 이 감독도 애니메이션 감독이에요. 이분도 딘이네요. 네,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의 매력을 굉장히 잘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작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대부분 가지고 오지만 또 실사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들도 잘 살려냈거든요. 예를 들면 어른 관객들이 봤을 때는 뭐가 어필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귀엽고 복슬복슬한 스티치의 털의 질감을 잘 살린 보통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을 이제 실사화하게 되면 언캐니 밸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만나기가 쉬운데 여기선 정말 강아지처럼 귀엽게 잘 이제 탄생을 했거든요. 그 앞서서 또 드래곤 길들이기에서도 제가 투슬리스가 내한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한국 시장이 정말 중요한 것을 릴로 앤 스티치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이 스티치라는 캐릭터가 실사화됐다라는 것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따로 영상을 네. 만들어서. 네. 근데 거기서 스티치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BTS라고 하면서 BTS의 제이홉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아, 그래요? 네, 네. 본인이 이제 제이홉의 앨범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 인터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팝에서도 한국의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 강아지는 CG인가요? 정말 강아지인가요? 아, 스티치요? 예. 스티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CG죠. CG, 왜냐면. 실사 영화에서도? 네네. 아, 그 그래요? 파란색 털을 가진 강아지를 섭외할 수는 없고. 아니, 뭐 염색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확실히 애니메이션보다 더 강아지스러움, 사랑스러움이 강조되셨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털과 물의 질감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걸 이번 이제 실사화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말 복슬복슬한 느낌. 이런 캐릭터들의 관건은 승부의 관건은 사람이 보고 안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굿즈의 판매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스티치를 보시면 누구나 안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실사화 영화로서 이제 만들어질 때 완성도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너무 똑같으면 또 약간은 실망스럽고 좀 더 나아야 되고 뭐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은 스티치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는 릴로 같은 경우가 이번 영화에서는 더 좀 힘든 캐스팅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워낙 사랑스러운 소녀였고 그리고 또 하와이안이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안 말하는 거죠. 네네. 네. 이 마이아 케알로아라는 이 어린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15번의 오디션을 거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이아 케알로아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소녀이기도 하고 영화를 보시면 스티치를 귀여워하기에도 바쁜데 이 릴로도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앞서서 드래곤 길들이기 얘기하면서 어른들의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2배로 치유가 가능하지 않나. 어허. 귀여움이 2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얼굴 한바구음 띄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와 릴로 앤 스티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혼자라는 마음을 갖기가 쉽잖아요.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내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쉬운 요즘인데 네. 그럴 때 내 곁에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때로는 말썽을 피울 수 있고 때로는 나와 함께 힘든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행운인지를 두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물론 즐거운 것도 있지만 보고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변과 함께 좀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모먼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영화 모두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참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두 영화였습니다. 네. 드래곤 길들이기와 릴로 앤 스티치였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오늘은 이제 시네토크 두 재밌는 영화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